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7강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조선의 건국편입니다. 14세기 중엽이 되면 원이 내정 간섭을 한 지도 80여 년이 지나고 원의 세력은 크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원 황실의 사위로 원에서 왕이 되어 돌아온 공민왕이 즉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공민왕은 즉위하면서부터 개혁을 시작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피살되면서 고려 왕조는 국운이 다해갑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길러낸 신진사대부는 고려를 살리지 못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민왕은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원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사대부의 진출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여 인사권을 국왕에 귀속시켰습니다. 공민왕은 또한 몽골풍의 옷과 머리 모양을 폐지했고 원의 힘을 배경으로 권세를 누리던 친원파를 제거했죠. 그리고 원의 간섭으로 바뀐 정치제도와 왕실 용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공민왕은 북방 영토를 개척하는 과업도 이루었는데요. 원이 통치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고 이때 이 지역에 살던 이성계 집안이 공민왕을 크게 도왔다고 하지요.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때 이후 북방 개척의 주인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요동지방도 공략하지요. 이 지도는 공민왕이 수복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14년에 신돈이라는 이름 없는 승려를 등용하는데요. 신돈은 권문세족과 관련이 없는 참신한 인물인 점을 내세워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신돈은 전민변정도갑이라는 관청을 만들어 토지와 노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요. 권문세족이 함부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권문세족의 강압에 못 이겨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인 평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개혁의 효과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내놓게 된 권문세족은 신돈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였고 결국 신돈은 권력에서 밀려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지와 노비는 다시 권문세족의 것이 되었고요. 농민들의 생활도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죠. 신돈이 물러난 지 3년이 지난 해에 공민왕도 내시의 손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고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몽골의 침입과 내정 간섭으로 많이 약해져 있던 고려 말 이번에는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가 고려를 여러 차례 침략해 옵니다. 홍건적은 몽골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어난 중국 한족 반란 세력이죠.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반격에 밀려 고려로 뛰어든 것입니다. 1차 침입은 그런대로 막아냈으나 2차 침입 때는 2달도 안 되어 개경을 내줄 정도로 밀리기도 하였죠.
왜구는 주로 스시마 섬에 사는 해적으로 그전에도 심심치 않게 우리 바닷가를 넘보던 이들은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더욱 심하게 고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바닷가만 노략질한 게 아니었고 강화도까지 올라와서 개경을 노리는가 하면 내륙 깊숙이 지리산까지 쳐들어왔죠. 결국 외적에 맞서려는 민중의 의지와 최영, 이성계 같은 훌륭한 장수가 힘을 합쳐 외적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 인물은 최영과 이성계이죠. 공민왕이 죽고 권문세족의 위세가 되살아나면서 이들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공민왕이 권문세족과 대결하면서 길러낸 정치 세력이지요. 이들은 중앙에 높은 관직을 가진 귀족 집안이 아닌 지방 향리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의 폐단 시정에 노력을 합니다. 또한 권문세족과 대립하여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관직 진출의 제한을 받아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세력이었죠.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성계와 결탁하여 정치의 일선에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내부에서는 고려 말의 현실 인식과 전제 개혁을 둘러싸고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로 분열이 있습니다. 온건 개혁파의 대표적 인물은 이색과 정몽주 등으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입장이었고 급진 개혁파의 대표적 인물은 정도전과 조준 등으로 역성혁명까지 내다보면서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려는 입장이었죠.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형성할 무렵 명에서 사신을 보내와 고려가 원에서 되찾은 쌍성 총관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전쟁을 결의하였고 이성계는 전쟁에 반대했죠. 명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왕명을 어길 수는 없어서 요동으로 출격을 합니다. 이성계는 결국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와 개경을 점거하고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할 때 주장한 사불가론의 내용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고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리하고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하는 우려가 있고 무덥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에 대한 사불가론을 주장했죠. 이 그림은 위화도의 위치입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이성계가 왕명을 받들어 고려의 국경을 넘었지만 명의 영토에 들어가지 않은 절묘한 곳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서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겠죠. 이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고구려 유적지 답사 여행을 하면서 압록강 단교에서 바라본 위화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위화도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압록강 단교의 모습인데 단교의 중간 부분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지요. 이 영상은 압록강 단교의 중국 쪽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압록강 건너 북한이 보이네요. 이 영상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위화도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위화도의 모습입니다. 압록강 국경 지역의 중국인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차창으로 본 압록강 국경지대의 모습인데요.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던 곳 위화도를 중국 땅에서 바라보면서 사진으로밖에 찍지 못함이 내내 안타까웠던 심정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 신진사대부 정도정과 신흥무인 세력의 중심에 있는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후 정권을 잡고 곧바로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사전을 혁파하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인 과전법을 시행하지요. 이 개혁으로 권문세족과 온건사대부를 제거함으로써 고려의 운명은 끝나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 사진은 개성에 있는 선주교 사진인데요. 이성계 쪽으로부터 고려를 무너뜨리고 함께 잘 살자는 제안을 받은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라는 시로 거절하고 나서 이곳에서 죽음을 맞았죠. 고려가 멸망하면서 동문서악했던 두 사대부의 행보는 후에 조선의 사대부들에 의해서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는 마감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조선의 건국편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